짠! 심층순환 시작하겠습니다. 해수의 심층순환은 당연히 해수의 표층순환과 구분을 해줘야겠죠. 자, 해수의 표층순환은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층순환을 다른 말로 풍성순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풍성순환이다. 그에 반해 심층순환은 얘들아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자 밀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건 수온, 열과 염분이지. 그래서 열염순환이라고 불러줘요. 표층순환은 풍성순환, 심층순환은 열염순환. 그러면 이리 와봐봐. 심층순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실험의 과정이 있어요. 요 실험 과정 하나 안에서 우리가 심층순환의 모든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수조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컵을 놔두고 요 안에 얼음을 넣었어요. 자, 요 얼음을 통과했는 물이 수조에 유입됩니다. 일단 얼음컵을 통과해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수온이 매우 낮을 거다. 그지요? 그러면 수온이 낮은 물이니까 밀도가 크겠지요? 그럼 무거운 물이야. 무거운 물이 수조에 유입됐어. 아이 무거워, 아이 무거워. 밑으로 가라앉는 거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바닥에 닿았습니다. 뚫지 못하겠지요. 양옆으로 퍼지는 거야. 이때 오른쪽으로 퍼진 친구한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벽에 닿았어. 갈 데 없겠지? 위로 올라갑니다. 얘들아 여기 누가 있지요? 표층해수의 순환이 있어요. 자,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 심층순환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온이 낮고 밀도가 높은 여기서 밑으로 가라앉아 침강합니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순환이고요. 가다가 어딘가에서 용승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표층해수의 순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해수의 순환과 표층해수의 순환이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얘는 제대로 이게 아니라 얘랑 쟤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 말은 뭐냐? 중요한 게 만약에 표층해수의 순환이 깨졌어. 그러면 심층해수의 순환도 깨집니다. 심층해수의 순환이 깨졌어? 표층해수의 순환도 깨지는 거지. 이해되겠나? 둘이 아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더 아무래도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환이다 보니까 눈에 띄게 우리가 바다 위에 부표 같은 걸 띄워놓고 후후 불어서 바로바로 이동시키는 그런 흐름과는 다르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순환의 속도가 매우 느려요. 지구 한 바퀴 다 도는데 1000년도 넘게 걸린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바퀴 다 도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밀도 차이, 그러니까 수온의 차이나 염분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거지. 되겠지요? 심층순환의 특징. 요 실험 과정이 가장 잘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뒷페이지 넘겨보면은 여기 심층순환의 원리와 관련된 실험 과정. 요 그림 쌤이 그려놨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겠지? 내가 심층순환을 더 잘하게 만들고 싶어 얘들아. 심층순환을 잘하게 만든다? 그 말인즉슨 밀도 차이를 크게 만들면 되겠지요. 근데 내가 수조의 물을 건드릴 수 없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이컵의 물을 더 무겁게 만들면 되겠지. 이를테면 소금을 넣는다던가 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종이컵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이번에는. 그러면 수조의 물을 더 가볍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물을 넣으면 되겠지. 밀도 차이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요? 밀도 차이가 커졌어요. 심층순환 빡세지겠지? 그럼 표층순환하고도 같이 빡세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넘어가요. 자, 심층순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다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 요거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요거 한번 볼까요? 수온 염분도를 이용해서 해수의 이동을 분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중해 해수니 대서양 해수 B니 지브롤터 문턱이니 이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자,
이게 뭐 철수 영위가 돼도 상관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수온 염분도야. 자, 수온 염분도가 나오면 우리 가장 먼저 봐줘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얘들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온 염분도가 맞는지 보라 그랬어요. 수온이 세로축에 있고 염분이 가로축에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졌어. 그럼 우측 하단으로 오면 올수록 밀도가 커진다. 고밀도의 해수가 놓여있다.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온 염분도가 맞네요. 그럼 여기서 A 물덩어리, C 물덩어리, B 물덩어리 각각의 수궤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들아. 수온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습니다. 물론 A 덩어리가 좀 크기는 크지만은 수온 B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C, A 순으로 그려볼 수 있겠지요. 염분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제일 높아요. 그럼 우리 B가 염분 제일 낮고 그 다음에 A고 C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밀도를 가져올 수 있겠지요. 우측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고밀도의 해수래요. 그럼 우리 A가 밀도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고 B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잠깐 나는 C 해수의 움직임을 볼 거야 얘들아. 나는 C입니다. 흘러가다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A 친구는 나보다 밀도가 작지요. B는 나보다 밀도가 커요. 그럼 생각해 봐봐. 나라는 해수가 어디로 흘러갈까? 나보다 밀도가 큰 놈보다는 위로 흘러가겠지? 나보다 밀도가 작은 놈보다는 밑으로 깔려서 들어가겠지. 그럼 봐. C라는 해수가 여기 있어야 되라. A는 나보다 가볍고 B는 나보다 무거워요. 그럼 나 어디로 가요? 그 가운데로 간다. 이 말이야. 지브롤터 문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얘네들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심층순환의 경로가 결정되는데 이는 곧 수온 염분도상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 그럼 자. 일단 전 세계 해수의 심층순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요 그림은 아주 단골 그림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잘 봐요. 대서양에서 보통 심층순환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서양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먼저 공부를 해볼 건데 잘 봐. 내가 너한테 만약에 이 페이지를 펼쳐주고 얘들아 심층순환이야 공부해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뭐 보는지 아나 얘들아? 외델해 이런 거 동그라미 칩니다. 외델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막 그런 디테일한 어떤 동네 뭐 레브라도 막 그린란드 이런 걸 외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야들아 그 안에 조금씩의 디테일을 얹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셈 한번 보세요. 일단 대서양 지역인데 남반구 극지방으로 왔어요. 남반구 극지방. 요 동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온이 매우 낮겠지. 극지방 부근이니까. 그럼 억수 추울 거야 얘들아. 억수로 추운 동네에 하필이면 결빙이라는 효과가 있었대요. 어머머 얘들아 결빙. 얼음이 얼었어요. 염분이 어떻게 됐지요? 높아지는 거야. 안 그래도 수온이 낮아서 밀도가 커요. 근데 염분이 높아졌어. 더 무거워졌겠지. 밀도가 억수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 밑에 깔려서 흘러가게 돼요. 이런 거를 남극 저 밑에 흘러간다 해서 남극 저층수. 한 번 더. 이번에는 북반구 지역에 그린란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도 거의 극지방 부근입니다. 그럼 여기도 수온이 매우 낮겠지 얘들아. 근데 여기는 결빙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 그럼 봐. 같은 극지방 언저리라서 같이 수온이 낮아. 같이 무겁겠지요? 근데 우리 아까 이 남반구 극지방에서처럼 결빙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대. 그럼 나도 겁나 무거워서 밑으로 깔리긴 하는데 아까 걔보다는 덜 깔리겠지. 이런 친구를 북대서양에서 깔려서 들어왔는 깊은 물이다. 심층수다.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문제 없겠지요? 여기서 하나 더.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위도 60도 부근쯤이야. 50에서 60도 부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동네도 뭐 나름 60도면은 좀 추운 동네잖아요. 나름 차봐. 무거워. 깔려. 근데 나머지 친구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면 이런 애는 깔려서 제일 위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런 애들을 남반구 극지방 뭐 언저리로 넓게 봐주는 거지. 남반구 극지방 60도 남극에서 중간뛰기로 흐른다 해서 남극 중충수다 이렇게 불러줄 거야. 되겠지요? 이 위에는 아예 뭐 표층에서 흐르고 있는 애들이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다시 남반구 극지방 안 그래도 추워. 근데 거기에 결빙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 무거워졌겠지. 월등히 무거워졌겠지. 제일 밑으로 깔려.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북반구 그린란드인지 나발인지 난 몰라. 하여튼 북반구 거의 극지방이야. 역시나 춥겠지. 수온 낮겠지. 근데 결빙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 그럼 얘네들은 깔리긴 깔리는데 남극 저층수보다는 덜 깔려야지. 그거 위로 싹 흐릅니다. 이런 애들은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남반구 한 60도 부근 넓게 잡아 남극인데 중간뛰기로 흐른다. 남극 중층수. 정리할 수 있겠지요? 제일 대표적인 거 이거 A, B, C 해갖고 얘네들한테 묻는 겁니다. 누가 누구게? 이런 거. 근데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을 조금씩 넣어보면 얘들아 결빙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외델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빙에 의한 효과가 있다. 요게 중요한 거고 그린란드 지역, 레브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린란드라는 지역명을 훨씬 더 수월하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요거는 쌤이 좀 부탁하는데 얘들아 남극 저충수는 남반구 극지방 부근에서 만들어졌어. 어디로 흐르지 얘들아? 북쪽으로 흐릅니다. 더더더더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북이 한 20도 부근까지 흘러요. 한 번 더. 북대서양 심층수는 북반구 극지방에서 깔아앉아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요. 남쪽으로 더더더더 어디까지 흐르는가? 얘가 한 위도 60도 부근까지 흘러옵니다. 되겠지요? 남극 중충수 역시나 어디로? 북쪽으로 흘러요. 근데 얘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더더더더 해서 북이 한 30도 부근까지 흘러요. 요 정도 좀 얹어줄까? 하나 더. 이건 역시도 요즘에 뭐 그냥 한 번, 두 번 나왔는데요. 혹시나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깊이. 얘네들 각각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얘네들이 각각 심해 안에서 어디를 흐르고 다니는지 당연히 중간 뛰기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북대서양 심층수 어디냐? 얘는 1500에서 400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북대서양 심층수가 중간 뛰기인데 1500에서 4000이래. 그러면 더 위에 있는 남극 중충수는 1500보다 얕은 데서, 제일 깊은 데 있는 남극 저층수는 4000보다 깊은 데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요? 자, 요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심층해수의 순환에서 너무너무 단골 멘트야. 알겠지? 요 그림 덮어놓고 막 이상한 것부터 외우지 말고 큰 틀 먼저 잡아놓고 하나하나 연결해 들어간다. 되겠지요? 요거 하나만 볼까? 자,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의 수온과 염분을 비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사실 얘네들의 물리량을 일일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지, 얘들아. 보통은 이렇게 수온 염분도 상에서 얘네들의 데이터를 주고 묻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이 물리량 자체를 외우라고 쌤이 여기 적어 놓은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사실은 선입견을 가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를테면 이런 거. 남극 저층수는 아까 얘기했잖아. 결빙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더해졌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요거는 진짜 중요한 게 맞아. 그러면 남극 저층수 결빙, 남극 저층수 결빙, 남극 저층수 결빙에 의해서 염분이 높아졌어.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남극 저층수는 억수로 염분이 높은 것처럼 우리가 막 상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에 하나 문제에서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의 염분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물었어.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야, 남극 저층수는 결빙의 효과가 있어. 염분 졸라 높아. 이래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지. 잘 봐니? 북대서양 심층수 얘네들의 수온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염분을 따지고 보면 얘들아 오히려 북대서양 심층수가 염분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남극 저층수는 그 주변 동네에 비해서 염분이 높아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애초에 이 새끼가 막 염분 짱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얘들아?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자꾸 보다가 너가 눈에 익숙해져서 알게 됐었다. 그러면 쌤도 할 말은 없지. 그럼 너무 좋겠지. 근데 외우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염분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요 정도. 대신에 요런 수온 염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봐.
X축에 수온이 있고 Y축에 염분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지고 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고 있네요. 우측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고밀도의 해수가 되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온 염분도 일반적인 모습 맞아요. 여기다가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온 염분도가 주어져 있다면 얘네들의 염분값 비교하고 수온값 비교하고 밀도값까지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요 수온 염분도가 출제되는 게 보통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막 얘네들의 수온 염분도 상에서의 위치를 막 외워가지고 풀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야.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이제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의 연결인데 쌤이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심층 순환에서 표층 순환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표층 순환에서 심층 순환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냐? 자, 가라앉는 지역이 있고 올라오는 지역이 있어요. 침강을 한다는 거는 표층에서 심층으로 연결되어지겠지요. 용승이라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심층에서 표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지. 물론 중층도 있지. 근데 뭐 저층수 막 저 밑에 깔려있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보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층수냐 뭐 저층수냐 심층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일단은 올라오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봐, 보통은 이 자료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세계 곳곳에 어디가 용승이고 어디가 침강인지를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데는 있지. 어디? 여기 대서양이잖아요, 얘들아. 대서양 남반구 극지방. 요거 남극 저층수 만들어지는 동네겠지. 대서양의 북반구 극지방. 요거 북대서양 심층수 만들어지는 동네겠지. 이 정도는 내가 찾을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거를 내가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의 색깔이 다 일일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표층을 가다가 심층으로 연결이 됐어. 그럼 여기는 침강하고 있는 지역이겠지. 한 번 더. 이번에는 저층, 그러니까 심층물이겠지요. 오다가 표층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용승하는 동네겠지. 그림 자료 보고 해석해 줘도 됩니다. 내가 굳이 막 용승과 침강의 위치를 일일이 외우려고 들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화살표의 위치를 보고 얘가 밑에서 위로 오는 동네인지 위에서 밑으로 연결되는 동네인지 보고 해석해 주면 돼. 진짜 만에 하나 화살표가 없다. 그럴 리는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때는 대서양 지역에서 양극지방 여기를 힌트 삼아주면 되겠지. 저기가 까만 점으로 표시돼 있어. 그럼 까만 점이 침강이겠지. 할 수 있겠지요? 자, 심층순환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지구에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있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때 표층 해수의 순환은 당연히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우리한테 좀 자연스럽게 와요. 특히나 난류, 한류,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동서간의 해류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 난류에 의한 효과가 제일 크겠지. 난류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그러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제일 빡세게, 그거는 인정. 근데 심층해수의 순환은 워낙에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를 수송한다? 느낌이 잘 안 올 수는 있어. 근데 그냥 묶으세요, 얘들아. 심층해수의 순환도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줍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고위도로 수송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심층해수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준다. 요거 하나 연결하면 되고 심층해수의 순환이 표층해수의 순환과 연결된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럼 자, 쌤이 요렇게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 날 봐봐. 어느 날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졌어. 뭐 그럴 수 있잖아.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해수의 수온도 살짝 높아졌을 거고 여기에 해빙의 효과가 더해졌어요. 아 물론 요게 더 좀 빡세긴 빡셌어요. 그러면 야에 의해서 염분이 낮아졌겠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일단 애들의 밀도가 작아졌겠지.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지 이제. 침강이 약해졌어.
그러면 심층 해수의 순환이 약해지겠지? 그러면 표층 해수의 순환도 약해져. 근데 하필 이때 약해졌던 해수가 멕시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물이 굽이쳐 흐른다 그래서 멕시코 만류라고 불렀었지요. 멕시코 만류는 대표적인 난류입니다. 난류, 뜨신 물. 그러면 멕시코 만류가 끊어졌대요. 그럼 여기서 문제. 원래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네인데 여차저차 해서 난류의 영향을 덜 받았어요. 그럼 우리 동네 어떻게 되겠지요? 추워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왼쪽 날개에 보면은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심층 해수의 순환이 깨지면서 표층 해수의 순환이 깨졌어. 근데 하필이면 그게 난류였어. 난류의 영향을 덜 받게 됐네. 그럼 우리 동네 추워지는 거야.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 여기까지 문제 없겠지요? 이게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지요? 자, 심층 해수의 순환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요거 두 문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인지 심층 해수의 순환을 묻는 문제인지를 파악해 줘야겠죠. 그린간은 세계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층 순환의 흐름을 화살표로 나타낸 거래. 나는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을 가지고 와서 묻고 있어, 얘들아. 용존 산소량을 연결하래.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용존 산소량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물리량으로서 연결을 해준다 그랬었지? 일단은 수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의 수온을 비교해볼까? 북대서양은 이제 막 침강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북태평양은 용승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수온이 낮은 지역일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수온 높은 지역일 거고 아, 그러면 용존 산소량이 더 많은 우리의 B가 수온이 낮은 북대서양이구나. 용존 산소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A가 수온이 높은 북태평양이구나.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 근데 얘들아 잠깐만. 여기서 쌤이 하나의 정보를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용존 산소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수온 가지고 접근하고 북태평양, 북대서양 찾으면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요 문제에서 보기 니은에 이산화탄소량을 갖고 온다? 그럼 약간 묘해지거든. 자, 일단 날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챙겨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바로 해수의 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다른 말로 침강한 이후 경과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침강했는지 얼마나 됐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야. 자, 북태평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심층 해수의 순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북태평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북대서양은 이제 막 침강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남극 저층수에서 침강되어진 애들이 여기까지 이동해 와서 이쯤에서 올라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침강한 지 오래된 애들인 거지. 그럼 봐. 같은 수온의 값이라 하더라도 침강한 지 오래됐는 애들은 아무래도 용존 산소는 좀 많이 써먹고 이산화탄소는 좀 많이 내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나이로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끌어야 돼요. 어찌됐건 해수의 나이가 북태평양이 더 많잖아요, 얘들아. 침강된 지 더 오래됐잖아. 그러면은 용존 산소량이 더 적게 판단되는 건 맞는 거야. 그럼 밑에 보기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A는 북태평양, B는 용존 산소량. 얘가 나이 많은 거지요, 북태평양. 얘는 나이가 어린 거지요, 북대서양. A는 북태평양 개꿀.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북태평양 심층해수가 북대서양 심층해수보다 많다. 이산화탄소 나이가 많은 애들은 산소 많이 써먹고 이산화탄소 많이 내보낸다 그랬지요. 따라서 나이가 많은 우리의 북태평양이 더 많다. 오케이. 수심 약 1000m 이상의 심해에서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 것. 요거는 용존 산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극해역의 표층수의 침강. 오케이. 되겠지? 그럼 봐. 오른쪽에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전 세계의 수의 순환을 나타냈고 P와 Q 지역이라고 그랬어. P와 Q. 다른 척하고 있지만 얘들아, 요거 북태평양이고 요거 북대서양입니다. 역시나 용종 기체량 가지고 판단하라 그랬어. 또 요 입구에서 요만치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 보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용존이 산소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자, 나이가 어린 거겠죠. 전체적으로 용존 산소량이 좀 적어요? 나이가 많은 거겠죠. 해수의 나이는 뭐다? 침강한 이후에 흘렀는 시간이다. 침강한 이후에 시간 얼마 안 흘렀어요? 요거 북대서양이 되겠죠. 침강하고 나서 시간 많이 흘렀어요. A. 그러면 요거는 북태평양이 될 겁니다. 찾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개념 잡고 보기 들어가주면 또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일 거야. 자, 밑으로 옮겨 볼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용존 산소량이 적어요? 나이 많은 거. 용존 산소량이 많아요? 나이 적은 거. 나이 적어요? 침강한 지 얼마 안 됐겠지요? 북대서양. 나이 많아요? 침강한 지 오래됐겠지요? 남극 저층수에서 깔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태평양이겠죠?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뭐 자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A는 P예요. B는 Q예요. P가 왼쪽이었지. 이게 P, 이게 Q. 그러면 A는 P, B는 Q. 오케이.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주변에서 침강했는 해수는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준다. 극지방 부근에서 침강해서 들어가야지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니까 오케이. 되겠지요? 요 두 개는 수능 완성이 같은 해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좀 심층 해수의 순환, 용존 산소량 요거를 함께 건드리면서 해수의 나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좀 새로운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용존 산소량은 일단 해수의 수온이라 그랬어. 맞아, 맞는데 이렇게 심층 해수의 순환과 연결시켜놨는 문제에서는 해수의 나이를 언급할 수도 있구나.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는 해수의 나이 자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해 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자, 뿅!